여러분, 30대가 되니까 결혼보다 먼저 계산하게 되는 게 있더라. 지금 이 영상을 누른 사람이라면 아마 결혼 얘기 나올 때마다 머릿속으로 한 번쯤은 계산기 두드려 봤을 거야. 청첩장 받으면 축하 먼저 나오기보다 이번 달 지출 어떻게 맞추지? 부터 떠오르는 거. 이 영상에서는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결혼을 안 하면 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진짜 숫자 기준으로만 얘기해 보려고 해. 마지막엔 결혼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혼자라서 가능한 돈 관리 방식이 뭔지도 정리해 볼게. 오늘은 우리 30대 미혼 직장인들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 바로 결혼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이 결혼을 고민할 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요. 재미있는 건 결혼을 안 해서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돈을 결정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결국 당신의 미래 자산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겁니다. 이 영상은 결혼을 종용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직 돈이라는 냉정한 숫자와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결혼을 선택했을 때와 혼자만의 삶을 선택했을 때 당신의 재정 상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자라서 가능한 더욱 빠르고 확실한 부자의 길을 함께 탐색해볼까요? 자, 그럼 먼저 결혼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재정적 현실이 펼쳐지는지 그 비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재정적 출고이자 동시에 시작되는 감가상각과 같습니다. 먼저 초기 결혼 비용입니다. 결혼식, 신혼집, 혼수, 예물 등 합치면 평균 1억 원을 훌쩍 넘는다는 통계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1억 원짜리 신차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소비이자 동시에 다른 투자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감가상각이 됩니다. 만약 이 1억 원을 결혼 대신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보수적으로 연 7% 수익률로 10년만 지나도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됩니다. 시작부터 1억 원의 기회비용을 날리는 셈입니다. 다음은 결혼 유지비입니다. 신혼집의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 공과금, 두 사람의 생활비, 외식비, 여가비용 등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은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여기에 자녀 계획이라도 있다면 그 지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아이를 대학까지 키우는데 평균 3억 6천만 원이 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이 금액은 교육 환경에 따라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거 공간을 넓히기 위한 더 큰 대출, 더 많은 이자도 따라붙을 겁니다. 이는 마치 신차를 구매한 후 매달 나가는 유류비, 보험료, 정비비처럼 끝나지 않는 유지비의 연속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결혼 초기 비용 1억 원과 평생 자녀 양육비 3억 6천만 원, 그리고 두 사람의 증가된 생활비와 주거비까지 합치면 당신의 평생 재정에서 최소 수억 원이 소비됩니다. 이 돈을 만약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했다면 월 100만 원씩만 투자해도 연 7% 수익률 기준으로 약 12억 원이 됩니다. 결혼이라는 선택 하나가 당신의 미래 자산에서 10억 원 이상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가슴 아픈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냉정하게 마주해야 할 결혼의 재정적 무게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왜 많은 30대가 결혼 얘기 나올 때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 반대로 결혼 대신 혼자만의 삶을 선택했을 때 당신의 재정에는 어떤 기회가 찾아올까요? 바로 돈을 결정하는 속도와 투자 자율성이라는 황금 같은 장점입니다. 싱글 라이프는 결혼에 비해 고정 지출이 현저히 낮습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공동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 막대한 지출 항목들이 사라지죠. 이 절감된 비용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당신의 투자 시드머니로 전환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결혼한 커플이 월 100만 원을 저축하기도 버거워할 때 싱글은 훨씬 더 큰 금액을, 그리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아껴 꾸준히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30년 동안 연 7% 수익률로 투자하면 무려 1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결혼으로 인한 추가 지출이 없으니 이 돈을 온전히 당신의 미래 자산으로 쌓을 수 있는 겁니다. 혼자만의 결정으로 투자의 방향, 금액, 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나 투자 포트폴리오 변경도 배우자와의 합의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죠. 이 결정 속도는 복리의 마법과 결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또한 싱글 라이프는 나를 위한 투자에도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 커리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육, 새로운 경험을 위한 여행, 혹은 나만의 취미 활동 등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입니다. 이는 심리적인 자유로움으로도 연결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롯이
당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돈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감가상각이 거의 없는 오래된 명차처럼 적은 유지비로도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유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경제적 부담이 적으니 퇴사 후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일의 강도를 조절하는 등 삶의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싱글 라이프가 재정적으로 압도적인 이점을 가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결혼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강박적으로 결혼을 추진하며 싱글인 삶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까요? 바로 심리와 사회적 통념이라는 거대한 함정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압력과 체면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면 왜 결혼 안 하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주변의 결혼 소식에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주변 시선보다 자신의 재정적 목표와 가치를 우선합니다. 두 번째, 로맨틱 환상과 즉시 만족 편향입니다. 미디어는 결혼의 아름다운 면만 보여주며 로맨틱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결혼식의 찰나의 행복, 신혼여행의 달콤함 같은 즉각적인 만족감은 30년 후에 수억 원대 노후 자산보다 훨씬 생생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재정적 부담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둘이 벌면 더 낫다는 착각입니다. 결혼하면 맞벌이로 돈을 더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두 사람의 지출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외벌이가 되면서 오히려 저축률이 급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자녀가 생기면 한쪽의 경력 단절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은 줄고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네 번째, 외로움과 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혼자 늙으면 외롭다, 결혼해야 안정적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합리적인 재정적 판단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정성은 경제적 자립에서 나옵니다. 자산을 잘 관리하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 부족과 편견입니다. 우리는 결혼 비용이나 자녀 양육 비용에 대해 제대로 계산해 본 적이 없고 싱글 라이프의 재정적 이점과 효과적인 재테크 방식에 대한 정보도 부족합니다. 사회는 오히려 싱글에 대한 외롭다, 문제 있다는 편견을 강화합니다. 이런 심리적, 사회적 함정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편견과 불안 때문에 진정한 재정적 자유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 사회의 통념과 개인의 심리적 함정들이 우리가 결혼과 돈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함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경제적 자유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돈을 결정하는 속도를 가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현명한 당신을 위한 싱글 재테크 5단계 전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삶의 형태 중 하나인 선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과 경제적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나 중심의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통장 잔고는 아무도 대신 채워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 지금 당신이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아낄 수 있는 돈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결혼 초기 비용, 자녀 양육 예상 비용, 그리고 결혼 시 증가할 월 고정 지출까지 모두 합쳐보십시오. 그리고 이 돈이 30년 후 복리로 투자되었을 때 얼마가 될지 계산해 보세요. 월 100만 원만 아껴도 30년 후 12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 숫자를 직시하는 것이 당신의 재정적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단계, 혼자라서 가능한 재테크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부해 보세요. 주식, ETF,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배우고 당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S&P 500 ETF와 같은 분산 투자 상품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 경제 채널이나 투자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고 검증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 싱글 라이프에 최적화된 지출 관리 전략을 세우세요. 결혼으로 인한 고정 지출이 없는 만큼 소비의 우선순위를 나를 위한 투자와 자산 증식에 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된 돈은 바로 투자로 연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나 통신비, 구독 서비스 등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삶을 위한 유지비 최소화 전략을 짜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낀 돈을 반드시 투자하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이 당신 편에 서 있을 겁니다. 월 50만 원만 투자해도 30년 후 약 6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은 당신에게 여유로운 노후와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따릅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기회비용을 동반합니다. 초기 비용부터 평생 유지비까지 수억 원의 자산이 감가상각되는 관계입니다. 반면에 혼자만의 삶은 낮은 고정지출, 높은 투자 자율성, 그리고 돈을 결정하는 속도라는 독보적인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 장점을 활용하면 30년 후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압력, 로맨틱 환상, 잘못된 재정적 착각,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이런 심리적 감정에 빠지면 평생 경제적 자유에서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서 부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인드를 바꾸고 아낄 수 있는 돈을 정확히 계산하고 재테크를 공부하며 꾸준히 투자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고민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결혼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까요? 그와 함께 이 선택이 10년, 20년 뒤 내 자산과 경제적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말입니다. 결혼은 어쩌면 몇 년의 로맨틱한 환상과 사회적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30년 노후 자산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삶은 당장은 외롭거나 불완전해 보일지 몰라도 30년 후 당신에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풍요로운 미래를 선물할 겁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수억 원을 모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현실적인 재테크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